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한번 신나게 외쳐보겠습니다. 공부합시다. 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아는 됩니다. 만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또 정말 따끈따끈한 정보를 정말 신상 정보? 그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최신 정보. 그쵸. 최신. 예. 예. 정말 따끈따끈 핫한 정보. 네.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의 제인정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진짜, 아니, 아까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힘든데 또 올랐어요. 일단 올랐어요부터 시작하셨어요. 올랐어요. 네. 라고 해주셨어요. 뭐가 네. 그렇게 올랐나요? 변호사님. 아니, 저희가 이제 이런 물가도 오르고 인민국 수수료도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득도 오르면은 고민이 없는데. 너무 좋죠. 그럼요. 저희가 월급 빼고 이제- 다 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 발표한 거 보면은 네. 이거 손님들이 이민하거나 또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쓰는 게 점점 재정 부담이 되게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경제적 네. 부담이 많아져서 그래서 오늘은 이 인상안은 사실은 2022년도 말쯤 연방관부에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 저희가 작년에 시행할 걸로 예측했지만 어떤 연유인지 1년 동안을 밀러가지고 지금 1월 달에 다시 최종적으로 발표하면서 시행 일자를 발표한 거예요. 네.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시행 일자는 4월 1일 4월 1일. 2024년서부터 새로운 그 이민국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지금 모든 일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또 영주권 같은 경우에 가족 초청 뭐 시민권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문호가 풀려 있거나 미국 내에 계신 분들은 뭐 dates for filing이라 그래서 문호가 안 풀려도 미리 접수하게 해주는 날짜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제 수수료가 4월 1일 되면 한국말로 얄짤 없이 오르는 거예요. 얄짤 없어. 진짜. 어머, 변호사님, 네. 하고 옵니다. 네. 근데 그게 메일을 보내는 날 기준이 아니고 네. 이민국에 메일이 도착한 날 도착한.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편 그 소인 찍힌 날이 아니고요. 네, 이민국의 서류가 접수된 날이 4월 1일서부터 새로운 피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옛날 올드 피로 보내면은 아예 모든 서류가 리젝션 돼서 돌아오니까 네. 날짜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뭔가 신분 변경을 했달지 이런 서류들은 피가 틀리면 접수 안 한 거랑 똑같아서 또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딜레이가 되거나 다시 만들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뭐 접수비를 제대로 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겠지만 마감일이 또 최저 신분 유효 기간이 네. 뭐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보냈는데 이 피 오른 거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보냈을 경우는 네. 제 얘기는 접수 안 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오. 잘못하다가 아웃 오브 스테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진짜 거죠. 조심하셔야 되네요. 진짜. 네. 네. 그럼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올랐는지 네. 오르게 될지 인민국 피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네. 제가 여기 피 오른 것만 아마 얘기해도 20분이 부족해요. 그래?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자주 하고 있는 그렇죠. 것들이 얼마 네. 정도,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올랐나 이런 것들 하고 혹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소득의 근거에 따라서 피를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오. 그런 얘기를 네. 좀 해볼까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그래도 한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항목들 네. 어떤 항목들이 좀 일단은 있나요? 이제 비민 비자의 종류는 엄청 많으니까 네네.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네. 취업 이민을 하시든 뭐 가족 초청을 하시든 미국 내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민국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485라는 영주권 신청서와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증도 받고 네. 또 일을 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소셜 스키리 번호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소득이 있을 경우에 세금 보고할 때 소셜 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가족의 디펜던트로 부양 가족으로 세금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들기가 용이해져서 네. 어떤 분들은 그 고용허가증이 꼭 필요
하냐고 질문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전에는 무료였기 때문에 네, 신청료를 안 받았으니까 네. 저희가 2살짜리 애든 12살짜리든 뭐 성인이 됐든 무조건 다 신청을 해드렸는데 네. 지금 4월 1일서부터는 모든 신청자한테 다 각각 별도의 피를 받는 거예요. 오. 그래서 영주권 신청료가 지금은 1인당 1,225불이고요. 네.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되는 14세 미만의 동반 자녀들은 750불인데 네. 750불. 네, 이게 지금 비용이 4월 1일서부터 1인당 1,440불로 성인들은 오르고 300불. 지문을 찍는 사람이니까 성인이라기보다는 14세 이상.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14세 미만은 이제 지금 750불에서 950불로 올라요. 약 한 200불 조금 네. 더 이제 오르게 되는 거네요. 200불이 이제 기본료 네. 비슷한 거죠. 네네. 영주권 신청할 때는 무조건 485란 영주권 신청서를 내야 되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고용허가증이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하잖아요. 특히 그렇죠. 취업 이민하신 분들은 고용허가증이 안 나오면 영주권 허가가 받기 안 전에 나오죠. 일을 하는 네. 것 자체도 허가를 하질 않아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도 뭐 180일 정도 지나면 잡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폴트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네. 고용허가증이 없이는 그런 포터빌리티 규정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3월 31일까지 485 신청서가 인민국에 도착하신 분은 이 고용허가증을 수수료가 면제돼 있어요. 아, 면제되어 영주권 있어요. 서류랑 같이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 한해서 네네. 항상 면제가 아니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4월 1일서부터는 각각 수수료 자체는 520불로 올랐어요. 520불로요. 네, 그런데 제가 규정을 인재 발표에서 자세히 보니까 영주권 485 신청서하고 동시에 접수한 사람은 반값 260불에 해주겠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영주권이 이제 대신에 고용허가증을 작년 10월서부터 한 번에 5년을 주겠다. 이렇게 규정도 최근에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네네. 이전에는 코비드 이전에는 고용허가증이 무료였지만 신청하면 1년을 1년. 줬었고 맞아요. 코비드가 지나면서 모든 일이 굉장히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2년을 줬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작년 한 10월 말쯤에 우리가 이제서부터는 5년을 주겠다. 5년. 네, 그거는 이제 피를 지금 안 내신 분들도 저희가 미리 접수하신 분들은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5년 받으신 분들이 여럿 있어요. 아, 적용이 됐군요. 그거는. 네네. 네. 네, 그거는 아마 이민국이 굉장히 행정 업무가 늦어져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신청하면은 계속 굉장히 많은 몇십만 명씩 맞아요. 서류 접수하면 그걸 누군가가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차피 대부분의 케이스는 5년 안에 끝나요. 네네. 그래서 장기로 주는 거는 또 이제 잘된 일이죠. 그건 진짜 잘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동시에 접수할 때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고용허가증을 받으려면 260불을 내지만 만약에 별도로 다른 일이 있어서 고용허가증을 처음에 신청 안 했는데 나중에 신청해야 된다 할지 이럴 때는 별도로 신청하면은 520불을 520 불로. 1인당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 때 지금 현재는 네. 그 해외 여행하는 여행 허가증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드렸는데 네네. 그 여행 허가서가 양식이 I-131 양식을 써요. 네. 근데 그것도 무료였어요. 여행 허가증을 받을 때 네, 우리가 내야 퍼럴 되는 비자라는 거를 신청하는 I-131을 영주권이랑 같이 신청하면은 수수료를 면제를 면제. 해줬어요. 네네. 네. 근데 이것도 1인당 이거는 이제 반값 이런 거 없고 지금 1인당 얼마씩 받는다고 돼 있냐면은요. 저도 이제 뭐 630 불? 네, 맞습니다. 네네. 1인당 이제 1인당 630불이라는 거죠, 이게. 네네네. 1인당 630불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 4월 1일 이후서부터는 해외도 중요한 일이면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신중하게 돈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가족이 못 만약에 가겠어요. 4명이 움직이면 수수료를 무료로 그러니까. 썼는데 거의 그러니까요. 2,500. 네, 2,500 얼마를 내셔야 넘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웬만하면은 이제 저희가 참으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진짜로 중요하시냐. 아, 그쵸, 그쵸. 네, 다시 돈을 한번 다 내야 생각하셔라. 되니까. 근데 뭐 부모님이 애들 어리면 애들만 놔두고 한국 갈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네네. 그래서 무료였을 때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신청들 하시라 이렇게 장려했었지만 네. 지금은 다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이 나 워킹 퍼밋 그 고용 허가증도 받고 그다음에 퍼롤 비자도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1,225불이 2,330불로 오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야. 조금 오른 게 아니라 양식 하나만 보면은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안 내던 피를 따로따로 모든 가족이 1인당 계산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고 그러면은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가 없고 배우자다. 그러면 영주권 서류 접수할 때 취업이민이나 가족청이나 변호사 비용보다 이제 이민국 수수료가 더 많은 수수료가 거예요. 야, 네, 진짜. 4,660불을 부부인 경우에 영주권 서류 할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 애들까지 있으면 진짜 그거는 더 비싸겠네요, 진짜. 어마어마. 네네네. 제가 애들 2명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고용허가증, 퍼럴 비자 신청하면 이민국 수수료 얼마 내나 계산해 봤더니 8,340불을 내야 오 마이 되는 갓. 거예요. 변호사 돈 비용보다 진짜 야 네. 진짜 이제는 돈 돈이 없어서. 없으면 영주권 신청이 더 안 되겠네요, 진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가족이 뭐 애들은 이미 다 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너무 영주권 몰랐네요. 애들 빼고 받을 수도 없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비용 부담이 꽤 많이 올랐잖아요. 와. 그래서 적금 붓듯이 미리 이 이민국 수수료를 세이브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미리 많이 준비를 받았어요. 하셔야 되겠네요, 진짜. 개를 들 수도 없고 진짜. 네, 왜냐하면 이게 저금을 해야죠. 여기서 공이 하나 빠져서 뭐 1,000불 이러면 좋겠는데 네. 1인당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걸로 바뀌어서 이런 야.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한국 분들은 최근 들어서 투자 이민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네. 네. 제일 많이 오른 그 캐다고리가 어디냐면은 투자 이민 하신 분들이에요. 투자 이민. 네네. 투자 투자 이민. 이민은 이제 100만 불 투자 지금은 105만 불이거든요. 네. 직접 투자해서 고용력 10명 창출하는 거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직접 투자가 새로운 고용력을 투자한 다음에 창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10명이 사업하는 거를 사면은 영주권 받는 걸로 잘못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 10명인 고용주를 뭐 카와시를 하나 샀어. 그러면 그거를 풀타임을 20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기존에 10명을 있는 더 늘려야 되죠.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 파타임은 또 하나 더 카운트를 안 해줘요. 아이고야, 풀타임만. 네, 내가 20시간씩 20명 고용했다. 그러면은 투자 이민에는 제로예요. 고용력 창출 하긴 했는데 제로예요. 인정받는 건 제로예요. 야. 그러니까 풀타임은 35시간 이상씩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풀타임이라고 하는데 네. 돈이 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고용력이 10명 이상 돼야 되는 이제 그런 캐다고리고 직접 투자가 이렇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간접 투자를 많이 하세요. 네. 간접 투자는 이제 우리가 리지널 센터 케이스라고 불러요. 네. anyway, 오늘은 피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I-526 또는 리지널 센터 I-526E 이 양식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도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수수료가 3,675불이 접수비니까 싸지 않은데 비쌌네요. 네. 무려 204%를 올려서 수수료가 이민국 수수료가 11,160불로 올랐어요. 와. 4월 1일서부터. 그래서 혹시라도 투자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네. 이거는 영주권 수수료 당연히 조금 전에 얘기한 비용 다 내셔야 되고 네. 내셔야 플러스, 하고. 네. 접수할 때 신청료 그 청원서 비용 자체가 이제 10,000불을 넘기 때문에 와. 204%가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도 투자 이민은 또 조건부로 2년밖에 주지 않아요. 야. 누구나 다 얼마를 투자했든지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그래서 조건부 영주권을 다음에 2년 후에 네. 21개월로 24개월 사이에 해제 청원서를 집어넣어야 돼요. 어. 그래서 이민국이 투자금이 잘 그 투자처에 있는지 네. 네네. 간접 고용이지만은 그 투자 리지널 센터에서 만들어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되는 자산 유지 고용력 창출 그때 간접 투자는 간접 고용력 창출도 인정해주는 투자예요. 네. 근데 이거 조건부 해제할 때도 지금 현재 3,750불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비용 역시 154%를 올려서 9,525불을 조건부 해제 와. 수수료로 또 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투자 이민 하신 분들은 앞으로 뭐 2만
685불을 이민국에다가 수수료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날이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곧 옵니다. 네, 4월 1일이니까 이제 다 왔어요. 4월 이제. 1일. 예, 조건부 금방이죠. 해제야 받고 2년 후에 조건부 해제해야 되니까 지금 해제를 할 그 시기에 도착하신 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네. 투자 이민을 지금 하신 분들은 옵션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I-526이나 I-526E 이런 투자 이민 청원서 자체가 이민국에 도착하는 날이 4월 1일 하루 전 3월 31일까지면 수천 불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꼭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서두를 이유가 굉장히 많이 네네. 있죠. 그러네요. 네네. 특히 네. 투자 이민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니까. 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가족 초청이 미국 전체 이민의 제 기억에는 한 뭐 70% 이상을 차지해요. 네네. 미국이 취업 이민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가족 초청. 네, 가족 초청이 아마 75% 가량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 초청의 숫자가 좀 많다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형제자매 초청하면 무료 코타가 뭐 거의 15년씩 이렇게만 밀려 있지만 네. 이제 청원하는 비용은 지금 535불에서 675불로 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케이스도 물론 뭐 100몇 불 오르는 거는 뭐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은 3월 그렇죠. 31일까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도록 하면은 인상 후의 금액을 제출하지 않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 수수료를 낼 수가 있고요. 네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이민을 이제 또 꽤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족 추정은 약간 그래도 취업 이민에 비해서 덜 복잡하기 때문에 네. 네. 변호사 도움을 안 받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민 청원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700불에서 715불로 오르니까 조금 오르죠, 이거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시민권은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시민권은 지금 현재 725불이에요. 725불이요. 네, 현재는. 근데 네. 4월 1일서부터는 760불로 오르니까 제가 봐서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이 하는 거는 비용을 좀 덜 올린 편이에요. 그러네요. 네. 시민권은 그다음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유학생 비자나 무슨 어떤 비이민 비자 중에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는 다 아이다 539라는 양식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굉장히 많이 쓰는 양식인데 이거는 370불에서 470불로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봐서는 이 이민국 피 정산이 과거에 그 정부의 설명을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네네.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필요한지 예산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각 피에다가 옐로 케이스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민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야 할 만큼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약간 평준화된 인민국 파일링 피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가 많은 걸수록 일이 복잡하다고 해석해도 무방해요. 그러네요. 204%가 오른 네, 투자 이민국 힘이. 맘대로 이거를 피를 정한 게 아니라 네. 그 부서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할당되는 또 요구되는 만큼의 비용을 이렇게 가감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피를 올렸다고 네. 보시면은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4월 1일부터 이게 바뀌게 되면 네. 3월 전까지 이제 도착을 해야 되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마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 서류가 몰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 처리가 되는 속도가 좀 과정? 느려지지 않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빨라지나요? 네. 이민국은 정부의 예산을 거의 쓰지 않는 유일한 연방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민국의 업무가 이렇게 늦어진 데는 네. 비용을 과거에 여러 차례 올렸을 수 있고 올렸다는 얘기를 수차 나왔었는데 굉장히 10몇 년가량이나 이렇게 올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코비드 3년 반이 지나면서 이게 이중고를 겪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지금 일이 많이 밀려 있는데 정부에 우리가 내는 세금, 텍스 많이를 쓰지 않는 기관이니까 이걸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네네. 그 예산을 파일링 피로 다 쓰는 거예요. 파일링 피로 수수료. 인민국 직원이 몇 명인지 저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뭐 15,000명 넘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직원들의 월급도 우리 텍스 많이가 아니라 인민국 이 신청자들의 수수료로 모든 네. 게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내기는 내지만은 그 일을 더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피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인력을 더 쓴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피가 4월 1일서부터 올라가면은 더불어서 모든 지연돼 있던 것이 순식간에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네. 점진적으로 좀 원활해질 그래도 것이다. 꽤 빠른 시간 안에 더 점점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 그래서 이 그렇게 차별 돼야죠. 적용하는 것들도 저희가 많이 하는 케이스들인데요. 지금은 뭐 H나 뭐 E 비자, L 비자, 뭐 R 비자, O 비자 이런 것들이 뭐 TN 비자까지 다 I-129 양식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460불을 냈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또 다 차등을 둔 거예요. 그럼 그렇군요. 지금 H1 비자가 전문직 취업 비자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H1 등록이 3월 지금 6일서부터 3월 22일까지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H1은 460불에서 이것도 또 차등을 뒀어요. 25명 직원이 이상인 데에는 옛날하고 이건 똑같다. 근데 직원이 25명 이상인 거는 780불로 올리고 460불에서 네. 멜론 비자는 직원이 25명 미만인 데는 695불로 올리고 직원 25명 이상인 데는 1385불로 올리고 그다음에 뭐 오비자도 직원이 25명 미만은 460에서 530으로 올리고 오비자는 이제 직원 25명 이상은 1,055불로 올리고 네. 한국 분들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E2 투자자 비자를 되게 많이 많이 하거든요. 하시죠. 네네.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시는 회사의 간부급 직원 또 이센셜 워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네. 네. 그 비용은 460불에서 25명 미만의 회사는 510불로 25명 이상의 회사는 1,015불로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프리미엄도 지금 굉장히 비싼데 프리미엄도 올린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프리미엄은 지금 뭐 이렇게 I-129 양식을 쓰는 O, L, E, 뭐 L 비자, H 비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2,500불인데 2,805불로 올리고요. 네. 대신에 프리미엄들을 내면은 15일 만에 인민국이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 4개월, 6개월씩 걸리는 그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통 프리미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이민청원서가 들어가는 2단계 취업 이민하신 분들이 두 번째 단계 하시는 분들도 다 2,500불 내면은 6개월쯤 걸리는 수속이 15일 만에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비용도 2,500에서 2,805불로 오르고 올랐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워킹 퍼밋을 받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아까처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이 네네. 네. 졸업하고 나면은 그 커리큘러 프랙티컬 뭐 트레이닝이나 네. 졸업하기 90일 전 졸업 후 60일 사이에 할 수 있는 포스트 컴플리션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OPT라고 OPT 라고 부르거든요. 하죠. 네네. 오퍼레이션 프랙티컬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얼마 전서부터 프리미엄을 허가를 해줬어요. 어. 늦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1,750불을 내면은 30일 안에 허가를 해주는데 이것도 1,965불로 올린다고 와. 하니까 저희가 유학생들한테는 상담할 때 늦게 하고 프리미엄 내지 말고 빨리 해서 신청하면은 이거 비용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제 그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바지런 떨어가지고 빨리빨리 하자. 빨리 접수해서 비용을 그렇지. 세이브하라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피 웨이버 네, 그거 설명하려고 하나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피 웨이버는 저도 뭐 금액까지는 외우지 못하니까 소득이 가족 소득 기준이에요. 네. 세금 그러니까 보고 웨이버 한 거, 받을 수 있는 네. 상황이죠. 세금 보고 안 한 사람이 내가 현금 얼마 이런 거는 아무것도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세금 제- 보고가 돼야 되죠. 당연히. 무조건 네. 세금 보고 기준이에요. 그렇죠. 네. 세금 보고인데 내가 싱글이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싱글의 100% 기준이 15,060불이 100% 소득 기준인데 네. 150% 미만이신 분, 그러니까 22,590불 미만을 벌고 세금 보고 하신 분들은 어떤 그 양식에 대한 피를 면제 받으실 수 있냐면 자동은 아니에요. 양식은 I-912P라는 걸 쓰셔야 돼요. 네. 이미 그게 피 면제 신청 양식이에요. 영주권 갱신하는 비용이 피가 내린 것도 있어요. 내린 게 영주권 갱신이 지금 540불인데 465불로 내려준대요. 네네. 그러면 좀 이따 하셔야겠네요. 갱신하실 분들은. 네. 갱신하실 분들은 좀 깎아준다니까. 네네. 좀 이따 기다렸다 하셔야겠네요. 4월 1일 날 이후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기간이 익스파이 되지 않는 않는 한. 한. 네. 그다음에 조건부 이제 내려주는 거는 이거 말고 뭐 한두 개 더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건 영주권 갱신이고요. 그 피 웨이버 받는 거는
조건부 영주권이 투자 이민은 해당 사항 없고 결혼을 해서 받아서 조건부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 네네네. 결혼으로. 그분들의 피가 지금 680불에 750불을 오르는데 그것도 피 면제 대상이고 네. 그다음에 시민권. 시민권. 네, 시민권 신청료가 지금 725불에서 760불 오르는데 그것도 피 면제 대상이에요. 네. 그러면은 가족이 2인이야 부부야. 그러면은 150%가 3660불 소득 미만이면 뭐 이게 한 명, 두 명, 온 가족 다 그 피를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요거 꼭 알고 근데 이거 계시겠네요. 모르신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알으실 필요가 있고 가족이 3인이면 38,730 미만의 소득을 보고하셨으면은 이런 영주권 갱신, 시민권, 조건부 해제 이런 청원서를 이 I-912P 양식과 증빙서를 집어넣어서 면제받을 수 있고 뭐 자녀가 아직도 네. 둘인 집이 꽤 되니까 4인 가족인 경우에 네. 46,800불 미만이고 한쪽이 일하고 한쪽이 안 하는 집이 많이 있잖아요. 애들이 네. 어리면.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피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네, 네. 이런 거를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종류도 많고 이 네. 양식이 몰라요. 저희는 절대 네, 몰라요. 절대 몰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양식들이나 이제 변경되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이야기를 네네.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만 더 네. 카멘트 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다음에 오면 H1 리지스트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2025년도 비자 회계 연도는 연방에 다 10월 1일 날 시작해요. 네. 그래서 지금 3월 6일서부터 3월 22일까지 등록하는 제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 무려 78만 건 이상이 접수를 해서 네. 실제로 뽑힌 사람은 11만 명밖에 안 돼서 막 7대1, 8대1 이렇게 됐는데 어. 금년에 확 바뀐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수혜자들이 여권 번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번호,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할 번호를 다 입력하게 만들어서 베니피셔리 위주로 다시 추첨할 때 예를 들어서 복수 지원을 많이 한 거예요, 작년에. 네, 네. 복수 지원을 작년에 몇 명이나 했냐면 40만 8,891이 일명이 복수 지원을 해서 확률이 확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금년에 보완을 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잡을 네 군데서 받았어요. 애플, 네네. 구글, 뭐 테스트 다 받았다 쳐. 그러면은 추첨이 돼서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거를 다 기회를 줬어요. 아무거나 해라. 근데 지금은 지금 바뀐 거는 여러 개 신청해서 여러 개가 당첨된 사람은 베니피셔리 위주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네. 금년서부터 한 개만 골라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H1 신청 해서 셀렉션 될 가능성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좀 높아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안 되니까 지금 포기해서 아예 H1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금년에 그런 것 때문에 프라줄런 진짜 잡이 아닌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 복수 지원한 거를 여권 번호를 입력해서 여러 개 됐더라도 수혜자 위주로 해서 지금 추첨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네, 그것도 고용주 되신 분들은 네. 참고로 알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서요. 좀 네. 서둘러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네네.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738-0928, 213-738-0928로 전화하셔서 좀 상담하시고 인상되거나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하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213-738-0928번 전화 주시고 한번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따끈따끈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